북한 사회는 왜 이렇게 조용해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안정된 모습부터 떠올립니다. 거리에서 큰 소란이 보이지 않고 대규모 움직임이 보이지 않으며 일상은 일정한 틀 안에서 반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전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그들은 이 조용함이 평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깊은 체념과 반복된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과거 북한 사회는 통제가 강했지만 동시에 기대가 존재했습니다. 배급이 완전하지는 않아도 최소한의 생존은 유지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조직 생활을 성실히 하면 일정한 보상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들어도 참고 견디는 것이 언젠가 보답받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체제를 움직이는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배급 체계는 사실상 무너졌고 생필품과 식량은 장마당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민들은 국가가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생활고는 구호보다 더 직접적이었고 사람들은 점점 조용히 현실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탈북자들은 특히 배급 중단 이후 사회 분위기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불만이 있어도 속으로는 기대가 있었지만 지금은 기대 자체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기대가 사라지면 분노도 줄어듭니다. 분노가 줄어들면 공개적인 표현도 줄어듭니다. 그렇게 사회는 더 조용해졌습니다. 장마당 중심 구조도 조용함을 강화하는 요인입니다. 장마당에서는 눈에 띄는 행동보다 조심스러운 태도가 유리합니다. 단속을 피하고 위험을 줄이고 조용히 거래를 이어가는 것이 생존 전략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말보다 행동을 줄이고 표현보다 계산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변화는 신뢰의 이동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조직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가족과 가까운 관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개적인 발언보다 가족의 안전을 우선시합니다. 공동체의 목소리보다 가정의 생존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사회는 집단적 움직임 대신 개인 중심의 조용한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청년층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조직 활동은 형식적으로 유지되지만 적극적인 열정은 예전보다 약해졌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청년들은 체제에 대한 이상보다 생존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노력해도 보상이 없다는 경험이 쌓이면서 조용히 현실을 계산하는 태도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 세대는 또 다른 이유로 조용합니다. 배급이 줄어든 이후 노인들은 가족의 도움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발언을 할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부모 세대 역시 아이의 미래를 걱정하느라 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설 힘이 부족합니다. 이처럼 기대의 상실, 생존 중심 경제 구조, 통제에 대한 두려움, 신뢰의 약화가 겹치면서 사회는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이 조용함은 안정이라기보다 긴장 속에서 선택된 침묵에 가깝습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북한의 군사활동이나 핵 관련 움직임을 두고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핵실험 가능성이나 군사적 긴장 고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부 분석과 내부 사회 분위기를 동일선상에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군사 전략은 대외적 계산의 결과일 수 있고 내부의 조용함은 생존 중심 사회 구조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조용함이 곧 전쟁 준비를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내부 기대가 낮아지고 체념이 확산될수록 사회는 더 조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불안의 표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위험을 피하려는 집단적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 사회의 조용함은 단순히 목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말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구조적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않으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사회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러한 조용함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내부 구조와 외부 정세가 어떻게 맞물릴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북한 사회의 조용함은 단순한 평온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 속에서 형성된 침묵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용함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탈북자들은 여기에서 중요한 변화를 지적합니다. 사회가 겉으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서서히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변화는 국가 의존 구조의 약화입니다. 과거에는 국가의 지시와 배급이 삶의 중심이었지만 지금은 장마당과 개인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공식 경로보다 비공식 경로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개적 발언보다 조용한 거래와 은밀한 연결이 더 힘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더 조용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위험 회피 문화의 확산입니다. 단속과 통제가 불규칙하게 이루어지는 환경에서는 튀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를 드러내기보다 눈에 띄지 않게 움직이는 방식을 택합니다. 이는 개인 차원의 선택이지만 이런 선택이 누적되면 사회 전체 분위기로 굳어집니다. 세 번째는 미래 기대치의 하락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현재의 생존에만 집중합니다. 장기적 계획이나 집단적 목표보다는 당장의 수입과 안전이 우선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회는 겉으로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 동력은 약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제기되는 군사적 긴장이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더해지면 외부에서는 불안정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일부 전문가는 핵 관련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고 국제사회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사회의 조용함이 곧바로 군사행동의 전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외 전략과 내부 분위기는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내부 기대가 낮아진 사회에서는 외부 긴장이 커질수록 주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제 제재가 강화되거나 물가가 오르면 장마당 중심 구조는 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회는 더 조용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작은 불만이 누적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공개적 움직임보다 침묵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탈북자들은 북한 사회가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고 있다고 말합니다. 국가 중심에서 생존 중심으로, 집단 목표에서 개인 전략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조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의 태도 변화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체제에 대한 열정적 참여보다 현실적 계산을 우선하는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회 분위기를 바꿉니다. 겉으로는 수능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기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드러나지 않지만 조용히 축적됩니다. 노년층과 부모 세대 역시 안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을 피하고 공개적 발언을 삼가는 선택을 합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체는 더 조용해집니다. 그러나 조용함은 무관심이 아니라 계산의 결과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결국 북한 사회의 조용함은 단일 원인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기대의 상실, 생존 중심 경제, 통제 구조, 위험 회피 문화, 미래 불확실성이 함께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를 안정으로 오해할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긴장이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이나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단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국제 정세는 여러 변수에 의해 결정되며 내부 사회 분위기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내부 기대가 낮아질수록 사회는 더 조용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회는 겉으로는 움직임이 적어 보일 수 있지만 내부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침묵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가 아니라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사회는
왜 조용해졌을까라는 질문의 답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기대보다 계산이 앞서고 표현보다 생존이 우선되는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조용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조용함은 단기간에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사회를 이해하려면 겉으로 보이는 평온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반복되는 계산과 선택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조용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차분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